안녕하십니까. 행정사업정사무소 정병 김무현 행정사입니다. 노인 요양 장기 기관에 관한 행정처분 부재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관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환수처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불시에 나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인력배치 위반이라든가 가산 관련된 부분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환수 처분을 매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또 행정사지만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관련된 어떤 문의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거에서 터잡아서 행정처분을 됐을 때, 환수 처분이 됐을 때 어떻게 구제 받아야 되는 데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기관이 그 환수 처분을 받게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이제 환수 처분에 대해서 이제 다투시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선 시군구에서 이거에서 터잡아서 이제 업무정지 처분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업무정지 처분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되는데 특히 이제 환수 처분에 대해서 이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위법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좀 다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건은 환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고 이의신청이 안 되게 되면은 추후에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심사청구 이제 특별행정심판 제도입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 환수 처분 부분에 대해서 그 환수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든가 아니면은 일부 감경을 한다든가 라는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가 정리돼야지만 추후에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 처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관을 상대해서 싸우는데 쉽지 않다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오시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위반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행정기관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저희 행정사들이 이제 사실조사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 사실조사를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조금 저희 나름대로 법리를 연구를 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이의신청이든 행정심판을 좀 진행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진 자료나 이런 것만 갖고 단정적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행정사든 뭐 나중에 소속을 가서 이제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맡기든 전문가의 역할은 지금 당면한 이 행정처분을 좀 더 감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법리 연구를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그냥 의뢰인께서 주시는 안정적인 어떤 정보나 몇 가지 증거만 갖고 그 결과를 예단하거나 하기는 말씀드리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단하는 말을 저희가 하는 것도 좀 잘못인 거고요. 이거는 대부분 의뢰인들은 전문가의 어떤 한마디 어떤 부정적인 말도 맹신을 해서 그대로 따라가서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권리 실현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오시면은 그 흑백 논리에 관련된 어떤 답변을 굉장히 다 원하세요. 이겨야 저희 하는 거를 그걸 단순하게 그런 논리를 판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한테나 요구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다만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결과가 이제 이런 사건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싸웠다라든가 이런 논리에서 이겼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를 다퉈서 이겼다든가 그래서 사안을 파악을 해서 이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나가는 게 저희 역할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어떤 거를 이제 사안을 파악을 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을 많이 만듭니다. 법리도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서 의뢰인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 한두 가지 논점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점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다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 걸려가지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저희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그 선임하거나 이제 이 일을 이제 위임하는 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정 관련된 이제 환수 처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양기관 이제 신설장이나 원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원하시는데 그건 쉽지는 않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현지 조사를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이제 좋은 부분인 건지, 현지 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하자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또 행정상 여러 가지 이제 인력 배치라든가 이제 가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알려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해당 행정처분 부분에 대해서 감경을 하거나 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이제 방안을 연구를 해서 행정심판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처분이 있을 때 막연하게 두려움으로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대로 모든 내용을 다 쓰시지 마시고요.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수처분에 관련해서 요양기관 환수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기회에도 이 환수처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